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이용권을 받은 뒤 실제로 최고급 객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며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받은 게 있다며 서귀포 칼 호텔 예약을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A씨에게 의원님과 사모님 두 분이 이용 예정이신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잠시 후 A씨는 조식이 포함된 로얄 스위트룸 1박이나 코너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사진을 보여줬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가능한 날짜를 전달합니다. 얼마 후 보좌진 A씨가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예약을 요청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병기님 외 한 명 2박 3일 로얄 스위트룸이라고 적힌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예약한 서귀포 칼 호텔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로 로얄 스위트룸은 홈페이지 기준 1박에 72만 5천 원에 달하는 이 호텔 최고급 객실입니다. 1인당 3만 원가량인 조식 가격에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추가 침대까지 감안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박 3일간 숙박 비용은 160만 원이 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상임위 모두 대한항공의 당시 현안이었던 아시아나와의 합병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곳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면서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곧 해몽했기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고가의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에게 제공한 이유를 대한항공에 물었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불편할 만한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니면 또 이거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2024년 11월. 작년이네요. 작년 얼마 전이야? 네.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어디서 그걸 왜 물어요, 그걸? 그걸 왜 물어? 이런 반응은 처음이지. 아까 나경원 의원보다 더 강력. 아니 나경원은 뭐 물으면서?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뭘 대한항공 얘기했는데 뭐 그러세요? 저도 알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2024년 11월 얼마 전이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 예. 대한항공의 현안을 국회 상임위 중에 어디서 다루냐면 국토교통위 그리고 정무위에서 다뤄. 국토위 정무위.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 두 가지 소속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황이 나오고야 말았다 이거예요. 그 소식을 일단 좀 전해주세요. 작년 10월 30일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 한 명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10월 30일에 의원님이 어떤 전무에게 칼 호텔 투숙권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정과 함께 호텔 예약을 문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그 비서관이 숙박 초대권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예약 문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내준 일정이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고 11월 2일 날 이 대한항공 관계자가 비서관에게 김병기 원내대표 이름으로 된 호텔 예약 정보를 전달까지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 그리고 뭐 마일리지 정책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60여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은 정황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가장 언제나 제가 지적하는 게 해명의 태도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겨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전달해 주실까요?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자, 이거는 제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아 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야? 이거는 보여요. 다른 의원들도 다 이건 전수조사 가야 돼. 다른 의원도 다 받아 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야. 맞지? 네. 지금 막 연락이 왔군요. 박지원 의원님께는 이 문제는 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늦게 확인을. 늦게 확인했어요. 진짜 늦게 확인했습니다. 절레절레 하신다. 체육 연엄 이러면서 절레절레. 나쁜 놈 솔직히 자식이. 네. 언제든지 가장 정도는 솔직한 게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질문이 있는데 김병기 대표가 그 보좌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보좌관한테 야 그것 좀 빼라. 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 진짜 나 너무 존경해. 의원님 진짜 존경합니다.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 국정원 후배예요. 그러네. 네네네. 그리고 맞네. 굉장히 충직한 사람인데 아마 상임위에 그러한 선물이 올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왔으니까 보좌관하고 어떤 그러나 지금 현재고 그때나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인정을 할 건 하고 네. 근데 어떤 상임이든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게 왔으면 이놈 자식들 바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아. 여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꼭 있을 수도 있다니까 법 사일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돈 받고 출판 기념일을 하면은 법 사일은 네. 법무장관, 검찰, 법원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수산아. 여쭤봤어요. 수산아. 그러면은 법사위는 무슨 구치소 스위트룸 받냐? 그럴 게 없잖아. 법사위는 받을 게 없잖아. 근데 저는 이 문자 중에 가장 제가 좀 혼자서 괴로웠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기관이라고는 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맞죠. 상임위니까. 네, 상임위니까. 국토위랑 정무. 그런데 형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보좌관이. 예, 맞아요. 저 직원한테. 직원한테 형님이라고 가깝다는 하더라고. 비서관이. 넵 형님 이러네요. 네. 그 정치권에서 형님 동생은 그냥 보통 쓰는 용어예요.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네. 형님 이런 거를 그 실드 치면 안 되죠, 형님. 쉴드가 아니라 형님 진짜 실망입니다. 아니 쉴드가 아니라 이게 긴장감이 우리 엄청나다 원내대표인데. 여기 둘 사이에. 지금 몸통은 그대로 두고 지금 좀도둑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왜 그러냐면요.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진짜 도둑을 잡는데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발목 잡는다니까. 제동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고 또 원내대표 이전에 문제가 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제 령이 쓰느냐의 문제가 따라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60만 원짜리의 방 아마 우리 일반인들 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방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가지고 피감기관에 있는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런 투숙객 그런 관련된 상품권을 이렇게 받아서 숙박을 하고 하는 모습은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다른 의원 국민의힘에 누구를 갖다가 앉혀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더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맞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아랍에미리트를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자주포 4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개 초청국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해줘요. 제가 280평짜리 방에서 잡았다니까요. 화장실 갔대 너무 멋있겠는데. 160만 원이 아니라 280평짜리 방에서 잡았어요. 좀 돌려보려고 지금 한 얘기예요. 형님. 잘 안 돌려줘요, 형님. 형님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 지금 불났는데 기름이 더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좀 동생 궁색하게 만들지 마라. 알겠습니다.
형님, 제 입장 난처하게 형님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길 정말 바랄 뿐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좌관이 물어보라는 거 한 것은 없었어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막 그런 거 오거든. 근데 제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쿠팡 때리러 가야 됩니다. 네. 진짜 도둑. 쿠팡 네. 진짜 쥐 바꿔야 돼요. 네,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맞아요. 예. 로비하고. 로비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한테 압력 내는데 그러니까 와, 나 그 진짜 열받더라고. 이재명 정부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일교, 네. 쿠팡은 진짜 해체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형님 보세요. 쿠팡 같은 큰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도둑하고 만나서 파스타를 먹었어. 그러면 이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내가 거예요. 또 걸렸네. 쿠팡과 통일교선에서 정리하고 싶으셨는데 아이, 정리가 안 돼. 저도 정치권에서는 말게나 하는데 예. 최욱 씨한테 졌다. 방송 끝내주세요. 박지원 형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또 큰 어른으로서 이런 것도 예, 여쭤볼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네. 거죠.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사실. 누구한테. 네. 근데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도둑 잡는데 이런 게 발목 잡는다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도 얼마나 어려워. 지금 우리 조이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공당하거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경 에디터님이 특별히 오늘 취재해온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이제 칼 호텔 서귀포에 있는 칼 제주도 이 호텔에서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보좌관이 제보한 것처럼 보이는 카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받은 거 인정한다,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30만 원대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 관련해 가지고 이경 우리 에디터님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일방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직권면직된 보좌관들이 지금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왜곡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리고 그 방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뭐 그게 2박이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얘기들 자체에서 지금 다 어폐가 있거든요. 2박이 아니라는 근데 아니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저 종합해가지고 한번 말릴게요. 그러니까 2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160만 원 상당의 그런 고가의 방이 아니었다. 지금 저희 그 PD님이 이 호텔에 요 방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비용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조게 있습니다. 서귀포 칼 호텔의 1박 가격대가 코너 스위트라고 하는 방은 35만 원짜리이고요. 로열 스위트라고 하는 방이 72만 5천 원짜리라는 건데 그동안 얘기 나온 거는 저 72만 5천 원짜리 방에 묵었다. 2박 3일 묵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낸 것이 알립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이 이제 30만 원 초중반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렇게 본 거는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금액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으로 하면 저기서 거의 뭐 3분의 1 가격, 반 가격으로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앱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2박에 30만 원 초반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1박에는 15만 원 중반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그냥 계산은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이 2박에 30만 원 초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조금 전에 앱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저는 거기까지 추측만 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직권면직 보좌관이 악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주장에 어폐가 있다. 그리고 또 보좌관도 이거를 같이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는 아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저 정도밖에 얘기 듣지 못해서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취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하고 복수에 이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당직자들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당사에 있는 당직자들 국회에 이제 뭐 출입을 한다거나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솔직히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아주 애당심이 깊은 분들인 거죠. 이 정도 의견이 좀 많았고 보좌관들은 좀 달라.
잘랐어요. 복수인데 이거 전직 보좌관이 똥 싸고 간 거다. 딱 보면 계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들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제가 후배였으니까 당에 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짜 여기를 가고 싶다면 이렇게 시끄럽게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장이든 전무라인 다 잘할 거 아니냐.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다. 그러면 사장하고 전무 이 정도 라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나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럼 기록도 없이 사장 전무가 내 이름을 며칠 빼내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도는 전직 비서관이 전직 보좌관이 캡처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직원과 캡처했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비서관이 전직 비서관이 대한항공 직원하고 친분이 있어. 본인도 받았을 것이다. 이거를 개연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개시켜. 오히려 김병기 국회의원을 그 보좌관이 이 대한항공 직원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때 민주당 야당이었어. 근데 여당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들 터치를 한대요. 보좌관들 니네들 그런 거 하지 마.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 먹지 마. 받지 마.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터치를 안 해. 그때 국민의힘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 여당이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적절해요. 네. 원래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대관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이 원내대표잖아요. 어떤 걸 받았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깥으로 또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의원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에도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좀 바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가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삼게 되고 그리고 로얄 스위트룸 가격이 아무리 명분상 160만 원 하룻밤 자는데 뭐 그럼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걸 호텔 측이 실제 숙박 가격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싸. 뭐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방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은 뭐 이런 데 도덕성은 훨씬 더 전 낮을 거라고 보지만 네. 다른 의원들도 이런 대관 작업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걸리면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좀 바로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익숙하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약간 편의를 봐주는 정도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주는 거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다. 다른 거 괜히 구가하게. 잘못했습니다는 했죠. 네, 잘못했습니다. 네. 저게 팍 숙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짧게 네. 제가 취재한 걸 이렇게 썰을 푸니까 댓글에 야 이경도 실드 쳐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든 SNS 글이든 저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는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취재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 전반적인 문제인 거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말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토위에 현안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관련 문제 등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혹은 카로텔 측에서 그 의원들에게 이걸 쫙 돌렸나 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이 지금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한항공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이 호텔 숙박권은 실제 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었는데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요거에 대해서 기한이 지났는데 하면서 또 문의를 해가지고 1년 연장된 그런 숙박권이 다시 제공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그런 카톡이 주고받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처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 미상경 특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약간 해명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왜 켜요? 네. 애초에 그냥 잘 몰랐지만 사용한 거 죄송하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렇게 하지 맞고요. 자기가 그걸 국회의원이 사실 격떨어지게 그거 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대한항공 측 대관이 이런 것들을 줬을 거예요. 여러 의원실한테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상례로 보면 저도 이제 서귀포 카라스 잡았거든요. 네.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찾아봤어요. 일반 뭐 객실 같은 경우에는 뭐 산뷰가 있고 바다뷰가 있는데요. 네. 한 10만 원대 중반 그 정도면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군요. 그리고 1인 조식권까지 다 해도 아무리 비싸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뭐 산뷰 같은 경우에는 조식권 2명까지 포함해도 한 15만 원 안팎이면 돼요. 네.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뭐 그렇게 제주도 가가지고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 정도 그냥 방에서 잤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도 하겠어. 솔직히 뭐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도 막 이렇게 같이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니 근데 이거는 로얄 스위트예요. 이거는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공짜로 대관이 뿌리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국토인데 그걸 그냥 뭐 당연히 받고 가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경님, 자꾸 댓글 달지 마세요. 예?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다 말고. 되게 좋은 댓글이지 않아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소통의 차원에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식의 상납, 뭐 좀 약간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조금 없어져야죠.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나 보다라는 의심을 조금 품고 있고 사실은 아까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자꾸 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약간 무단횡단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막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닌데 무단횡단도 불법이잖아요.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네. 좀 애초에 약간 의심받거나 비판받을 행동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그러면은 이해라도 해. 솔직히.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니까 더 비판받는 거지. 이제 사법전단 재판부도 뭐 비슷한 내용인 거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하나의 행보가 이제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되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취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쿠팡 관련해서 만난 것은 CBS 노컷뉴스가 단독 네, 보도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 식당까지 직접 갔더라고요. 네, 갔죠. 네, 가가지고 그 37,000원인지 3만 내가 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도 먹었어. 네, 예, 여기다가 디저트, 직접 디저트, 예, 디저트도 먹고, 예, 그리고 그걸 다 했더라고요. 네,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해야 돼서 다른 기자가 쪼개서 갔어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쿠팡 관련해서 기사를 쓰니까 네. 유통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얘 누구야? 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기사를 쓰는 거야?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네. 근데 그 단독 이제 3연타 썼던 김기훈 기자가 민주당 반장이었어요. 이 시점. 그 맞아 떨어졌구나. 네, 네. 그래서 이 내막을 잘 알고 네. 김병기 제가 좀 물어보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이쯤 되면 해명 기자회견 한번 해줘도 돼요. 사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 쪽도 얘기 들어보면 지금 거의 빙산의 일가 기사에 30%도 안 쓴 거예요 지금. 네. 취재된 건 더 많아요. 에? 더 많은데 뭐예요? 좀 풀어보세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보고 계신가 이거? 보시겠죠. 우리 설마 취재 편의점 소송하시는 건 아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걸린 게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소송의 위험이 좀 있는 그러나 팩트다. 네, 꽤나. 예. 네, 그리고 궁금한데요? 그 전에 우리 여기서 한번 예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그 취업 청탁 문제 가지고 국정원 그때 기조직장 통화한 이런 문제들. 예. 그러니까 그 사모님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김병기 대표 부인이요? 네, 그 이제 가족들 전체가 뉴스타파는 지금 다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취재편이자 애청자실 것 같은데. 네, 뉴스타파는 취업 청탁 예. 문제.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전 보좌진들과의 갈등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보좌진이 쿠팡으로 갔거든요. 2명이.
그리고 이 두 명이 그 변호사예요. 맞아요. 네, 변호사 겸 두 명이 갔는데 저희 기사 핵심은 나간 보좌진에게 네. 그러니까 원격 갑질을 했다. 그렇죠. 그거 저도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네. 쿠팡에서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마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용했다. 이건데 쿠팡 쪽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장이 아니라고 확인 안 해줍니다. 확인 안 해주는데 당사자들은 알죠. 화살이 어디서 날라는지 아니까.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취재할 때 한쪽의 입장만 듣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취재 세게 하죠. 네, 이런 보도는 엄청 소송이 강하게 100% 하죠. 들어오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리고 다 녹음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되치기 당해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 설렁설렁 얼레벌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당 네. 원내대표를 취재하는데 그렇죠. 한쪽 얘기 듣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그래서 그 1, 2, 3탄 중에 뭐 초반에 보시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답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가타부타 물어보면 약간 답을 안 해줘요. 주진우 의원 비슷해요. 네. 그렇죠. 주진우는 심지어 뭐 저를 아예 유선 전화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데 유선 전화를 차단해요. 유선 전화도 차단했잖아요. 02784 이거 전화하면 제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제가 해운대로 2, 3 가보려고 이제 지역구민 안 받으면 어떻게 내가 쓴맛을 보여줘야지. 해운대로 이사 갔네. 해운대 구민으로서 이제 한번 지역 구민으로서 채찍질 해줘야지. 제가 이제 구민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 본데 아무튼 전화 골라받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페북에 네. 자기 유리할 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문자하고 전화하고 비슷한 내용을 1, 2, 3탄 쓰니까 3탄 정도인가? 어차피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문자 남기고 형식적으로. 그날은 안 했대요. 그날은 전화 막 하고 문자 답이 없으니까 비슷한 내용 3탄 정도에 안 하니까 다음날 딱 올라온 거야. 기자가 전화 한 통 없이 기사를 씁니까? 맞아요. 앞단에 두 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사가 첫 기사라면 김병기 원내대표 말이 맞죠. 네. 첫 기사라면. 네. 근데 앞단에 두 개는 아예 답이 없어요. 연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3탄 했을 때는 그 저희 기자가 어차피 답이 계속 없으니까 무대응이니까 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하면 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뭐 네. 연락이 없어서 나는 해명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원하게 기자회견을 한번 하면 되니까요. 여시고 단독 매치를 한번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은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에 해당하는 숙박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겨레에 해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일자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이 되어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여기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그죠. 다 네.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만 그죠.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위고요. 그다음에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토위하고 정무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의원실, 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이 되었고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끊어서 분석을 해보면 자 그럼 특정 상임위 어디입니까? 국토위, 정무위 두 군데죠.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들 싹 다 전수조사를 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돈 받은 의원실 어딘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쿠팡 사건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로비를 하고 대한항공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눈 감아줄게. 국감에서 너네 사장 안 부를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 관행처럼 얘기를 하는데 악습이잖아요. 악습은 끊어내야죠. 이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변명을 이렇게 하면 되게 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변명 자체가. 네. 근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여러 의원들 물어보니까 뭐 연극 티켓도 오고 맞아요. 무슨 공연 티켓도 오고 뭐가 많이 온다는 많이 거예요. 오긴 하죠. 그런데 그거 줘봐야 갈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와도. 예, 모르겠어요. 보좌진들이 받아서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홍보용으로 막 뿌리는 경우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바로 160만 원인데. 네. 그리고 이게 비서관이 먼저 요청을 하잖아요. 네. 형님 이거 뭐 의원님이 저희 묵을 거고 뭐 이거 베드도 바꿔주시고 뭐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조직은 네. 되냐 안 되냐. 네, 네. 그런 조식? 거 조직 얘기 나오잖아요. 조직 얘기가 있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뭐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의원님 뭐 이만큼 된답니다 하면 네. 의원이 뭐 이거 바꿔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니까 또 비서관이 다시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들이 기사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제보를 받았고 그쵸.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랑 같이 일을 하던 가까이서 일을 하던 그쵸. 참모가 네. 나가서 뭔가 앙심을 품고 혹은 기분이 나빠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치부를 들춰내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그러면 수는 이게 있어요. 쿠팡까지 다 연결된 거라고. 다 연결된 다 거죠. 연결돼 있는 거죠. 사실. 네. 예. 근데 이 그 보좌 직원이 이제 쓴 걸로 추정되는 네. 뭐 익명의 글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네. 대나무숲 이런 데 보면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드러난 이상에는 네. 김병기 의원이 직접 해명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고 네. 저는 여기서 안 끝난다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사안대로 정리를 하되 정치적으로 조금 뭐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이 그래서 내부 사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든 간에 제가 뭐 예를 들면 같은 그런 걸 하고 나서 뭐 범죄 공동체로 숨겨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왜냐하면 업무상 모든 걸 법에 맞게 딱딱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든 작든. 네. 아니, 큰 거면 당연히 그거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원의 말이 맞다면 다른 의원실도 전수조사하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의원실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밝혀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지금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력을 미리 발휘해서 네. 사람 관리를 좀 잘했어야 돼요. 저도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이거 제보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무슨 하는지. 얘기하는지 네. 너 어디 한번 거짓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이거 있어. 네. 이게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 국민의힘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특히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원도 많고. 자, 그런 분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정치가 더욱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후원금도 정치인들에게 많이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 씁쓸하죠.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도덕적인 청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성찰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뭐가 문제야 다른 의원실도 다 받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뭉개는 게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도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훈시경으로 누구죠? 여기 우리 김남국 비서관은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진석 수석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이게 켜켜이 쌓였을 때 그 후에 많은 지지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